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준석 압수수색, 이상민 구속영장. 어제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취임 후 첫날이었는데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뤄졌는데요. 지금 관련된 거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어지는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대표가 그 당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대표가 이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금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하고요. 수사의 핵심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명태균 씨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공천을 주도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검은 그 이른바 칠불사 회동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할 계획인데,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이 2022년도인데 네. 이 칠불사 회동은 작년이에요. 그렇죠. 22대 총선을 앞두고 작년 2월 29일에 그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랑 경남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건데, 이때 김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 그 대가로 이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했던 거예요. 네. 이것과 관련한 것이고, 그리고 앞서 윤상현 의원 일요일에 특검 출석해 이제 장시간 조사를 받았었는데 네. 그 조사 내용이 어제 좀 나왔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요 진술을 이제 조사해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공관위에는 요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전화를 당시에 받았는데 받기만 했지 내가 그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하진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2022년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피의자로서 적시가 된 거고, 지난 총선 과정 그 뭐 이른바 칠불사 회동 네. 관련해서는 참고인 참고인, 자격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취임 첫날이다 보니까 네. 개혁신당 측에서는 이거 정치적 망신 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압색이 이뤄지는 그때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네. 시기가 이제 매우 공교롭다, 오해를 살 만한 수사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망신주기식 수사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도 취소가 됐어요. 근데 특검 측의 설명은 영장은 이미 21일에 발부됐는데 이 대표 해외 일정이 25일까지 있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제 영장을 집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어제 있었고, 또 하나는 내란 특검 얘긴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내린 혐의 받고 있고요. 네. 그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받고 있는데,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특검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개혁신당 쪽 반응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좀 의외의 반응을 들은 게 내부 분위기는 오히려 잘 됐다, 땡큐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가장 중요하게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이제 당의 존속이나 또 향후의 그 범야권의 통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까지 소위 말하는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허?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핍박받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연스럽게 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 야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신당 내부에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수사들을 받게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이건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잡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는
이게 이제 전제 자체는 뭐 걱정이 없다라는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뭐 죄가 없다라고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검 수사 끝나고 야권에서 보수 쪽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럼 향후의 행보가 훨씬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쁠 게 없다라는 게 내부 분위기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취재용 멘트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 수사 예. 상황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 특검 전국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 네. 내부 구성원들한테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설명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음.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음흠.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게 없다. 이제 이게 지금 일단은 개혁신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지만 특검 차원에서는 일단 기소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물론 이제 이거를 특검을 좀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기소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시적인 조직이고 기소를 안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특검은 여태까지 쭉 보셨다시피 검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네.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구성원들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법조계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근무 평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조직에서 쭉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내부의 상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특검은 한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즉각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도 가능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꽤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휴대폰에 좀 그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네. 왜냐면 이제 휴대폰도 제출을 받았거든요. 특검이 그렇죠. 압수수색하면서. 근데 이 휴대폰은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그 국민의힘 당대표 때 하던 휴대폰은 이미 바꿨대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출한 휴대폰은 그 이후 상황일 거라서 휴대폰 제출에 따라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PC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동해서 쓰게 되면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PC에 기록이 남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순순히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슷한 좀 분위기로 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아마 기소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순전히 정무적인 얘기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미리 이제 탈출처 같은 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먼저 칠 거다. 이건 이제 정무적인 얘기들이죠. 어허. 개혁신당을 먼저 치고 이동할 수 있는 루트를 다 잘라낸 다음에 국민의힘을 마지막에 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게 전당대회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준석 대표의 압수수색 그 영장이 집행됐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네. 일단 김용민 의원이 오전 9시 11분에 체포동의안 넘으면 신속하게 국회는 동의해 줄 거다 이렇게 글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동의하겠다. 네, 이건 이제 한 발 더 나간 얘기인 거죠. 지금 이제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일 뿐인데 뭐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넘어오게 되면은 국회가 동의해 주겠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한 30분 정도 뒤에 오전 9시 51분에 박찬대 그 당대표 후보가 네. 이 김용민 수석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 즉시 처리하겠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동의의 글을 올렸네요. 네. 그리고 또 오후 3시쯤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정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가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요. 동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광석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특검 국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에스컬레이팅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후보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네네.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찬대 의원 캠프 쪽의 얘기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곤 있지만 일단은 선명성에서 좀 밀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빠르게 검찰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적폐청산 비슷하게 그런 흐름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의원도 좀 뒤늦게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전투력을 강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투력 경쟁. 결국에는 특검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도 꽤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그리고 이런 여론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전당대회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과열되는 양상들이 있으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더욱더 수사가 좀 가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어제 법조계 뭐 변호사 좀 요 관련된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네. 구속하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안의 중대성, 음. 그다음에 뭐 증거 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그렇죠. 가지인데 일단은 헌법상 언론 출판 금지 방해 이런 것들은 중대하다라는 거예요. 사안 자체는. 그러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요 문제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중대하다라는 거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고 혐의 자체가요. 네. 그다음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인데 좀 구속영장에도 들어가 있는 게 이전 장관이 그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탄핵 심판 변론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일단 CCTV에 그런 장면들이 하나 찍혔고, 그러니까 그 문건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 장면이 하나 찍힌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소방청 관계자들도 그런 지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취지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허위 발언 내지는 뭐 위증을 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거짓말했으니까 증거인멸 됐다라고 보면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즉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구속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구속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란 이야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압수수색밖에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얘기가 벌써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사실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금 뭐 변호사들 아니면 이제 또 정치권의 변호사들 많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은 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 구속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일단 공천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트럼도 굉장히 높고 혐의 입증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음흠. 근데 설령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예측들이 좀 많고요. 네. 개혁신당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 구속영장을 오히려 치고 체포동의안을 하고 이러면은 자기들은 진짜 주목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위기를 극복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뭐 한 칼 토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경제로 넘어갑니다. 네, 테슬라 올라타 삼성. 삼성전자가 10개월 만에 주가 7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그 배경에 테슬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기분 좋은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렸는데 무려 23조 원 규모입니다. 정확히는 22조 7천억 원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이에요. 네. 어제 오전에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대형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게 비밀 유지 맞아요. 조약이 있어서 네. 그런 조항 때문에 어디랑인지는 얘기 못한다 했지만 이미 막 주식시장은 들썩들썩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한 네,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일론 머스크가 SNS에. 네, SNS에 올리면서 이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번에 밝히면서 이번 계약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이다. 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22조 7천억 원이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은 네.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을 통틀어서 네. 7.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서도 이게 20년 만에 거대한 수주라고 해요. 예.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으로는 역대 최대고요. 예. 계약 기간도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8년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이제 6.8% 오른 7만 400원, 딱 7만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게 7만 원 넘긴 게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 테슬라 주가도 3% 이상 올라서 이제 1조 달러를 회복했거든요. 테슬라 주가도 밤사이에 3%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삼성과 계약 체결 이제 서로 간에 윈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에 공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칩 최신 모델 그러니까 AI6 이 칩을 이제 삼성이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그 얘기는 테슬라 자동차가 자동 운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율주행이라 네. 그러죠. 거기에는 AI 칩이 필요한데 그 AI 칩을 테슬라 칩을
삼성이 만든다? 네, 그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그 설계를 받아와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리 공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성이 맡게 되는 건데 그 AI6 칩은 1초에 5,000에서 6,000번의 연상이 가능한 초고성능 칩입니다. 네. 근데 이 칩은 지금 예상되는 거는 그 자동차보다는 휴머로이드 로봇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번 삼성전자의 그 수주가 의미가 있는 거는 네. 사실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계속 있었는데 그중 이제 반도체가 실적 부진의 원인을 꼽혔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매년 적자에 시달렸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건데 TSMC에 많이 밀렸죠. TSMC가 전 세계 시장 장악률 67%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형 고객사가 없어서 계속 좀 적자를 면치 못했던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라는 이제 대형 고객을 유치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럼 다른 대형 고객사들에게도 이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삼성이랑 계약했어? 그럼 우리도 한번 삼성 쪽에 눈을 돌려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수율이 또 잘 나오면은 이게 또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네. 이 AI6 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생산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하게 됩니다. 머스크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점이 중요한 거는 막판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현지 생산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취지랑도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마지막에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조가 물론 삼성전자의 수익이지만 공장을 미국에다 지을 경우에는 노동력은 미국의 노동력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한테 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다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박순봉 기자. 네, 방금 이제 조태임 기자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전자 쪽 사람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좀 그 관계자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텍사스에다 공장 지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껍데기는 다 만들어놨는데 설비 투자는 못 해놓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고객사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물량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부지 있고 공장 껍데기 있고 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자체가 돈 들어가잖아요. 네, 유지하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인데 고객사가 확보되면서 굉장히 좀 때마침 수주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호신으로 보고 있고 네.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너네 이거 괜찮아 이럴 정도 물어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안 굴리고 있으니까 원래 예, 바이든 예. 정부 때긴 한데 예,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대형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서 호재로 딱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예. 있고요. 이 장기 계약을 맺었잖아요. 2033년까지 8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저도 뭐 업계 정확한 상황 모르겠는데 삼성 쪽에 들어봤을 때는 꽤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하고 연장하고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데 8년을 한 번에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8년씩이나 해준 거는 왜 그런 거래요? 그만큼 신뢰를 좀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삼성 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특이점은 네. 아까 이제 그 AI6 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AI4는 삼성이 했었습니다. 근데 5를 TSMC가 한 거거든요. 근데 6를 다시 또 삼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보는 거는 되찾아왔다. 되찾아왔다. 잃었던 걸 다시 되찾아왔다 이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기사에서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분야에서 좀 흑자를 내더라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적자가 커가지고 삼성이 늘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계기를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설계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 기술 자체를 삼성이 확보한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팹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장이 없는 그런 회사들 네. 입장에서는 주요한 이제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설계도 주면서 만들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그렇게 이 파운드리라는 건 반도체 분야 단순하진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딱 주고 이대로 만들어 이런 구조가 아니고 계속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삼성은 해낼 수 있다라고 테슬라가 믿고 준 거니까 네. 여기서 잘 해내면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눈길을 돌릴 거다. 이런 게 지금 삼성의 포석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네. 주식시장도 눈여겨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정부 윤과 다름없다는 북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확성기도 멈추고 전단 살포 금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화해 분위기 같은데 북한이 왜 또다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번에 입장을 낸 게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입장을 낸 거예요. 50여일 동안 이제 말을 아껴왔는데 처음 내놓은 입장이 마주 앉을 일 없다. 논의할 문제도 없다.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어허.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는 이제 유화 제스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북 방송 중단도 하고 있고 에이펙 초청 제안도 하고 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 헛된 망상, 평가의 가치 좋다 없다는 식으로 이제 폄하를 했습니다. 헛된 망상 이랬어요? 네. 에이펙 안 온다고? 그렇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네. 조한 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밝혔는데 이 조한 관계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 남북 관계라고 얘기해서 한민족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네. 조한 관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랑 대한민국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나라, 네, 두 그러니까 국가. 이제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 수위가 좀 조절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등장했던 괴뢰, 뭐 반동 이런 단어들이 이번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담화문이 외부에 드러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됐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내는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백악관발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과의 대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엮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항상 냉정하게 보면은 남한보단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대화하고 싶은 대상이 언제나 핵 보유국 인정 이 문제고 제재도 미국이 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미국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그간의 입장조차 없다가 이제 내용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입장조차 없다가 입장이 나온 것은 그래도 남쪽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해 제스처의 일부는 반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너네 무슨 얘기하든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반응조차 안 했는데 이제는 말로 너네 그래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긍정 회로를 돌리는 건가요? 네 일부는 그래도 긍정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